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자 상승하는 종목들, 급등의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세무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시장 불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빨간불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자 코스피 1% 상승세, 코스닥도 1.6%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띌 만한 점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빨간불 많이들 켜낸다라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 좋은 훈풍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초에 이제 안내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주 초에는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주 말까지 봅시다. 금요일까지 보자고 안내드렸죠. 네. 금요일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향해 가는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안내드렸던 그 기술적인 맥점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서 200주선, 우리 증시는 240주선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죠. 거의 2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지켜가는지 아니면은 거기를 붕괴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배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증시에서 이제 결과치를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갈 때 참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참 어려운데요. 실제 유가는 올랐잖아요. 유가는 올랐는데 이제 발표될 고용 보고서,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실업 청구가 많이 늘었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이 안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좋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긴축 행보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어떤 거냐면 작은 부분에도 호재로 입혀서 좀 상승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좀 주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호재에도 반응해서 상승시키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나스닥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인 맥점이 200주선이라고 계속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 양봉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양봉의 크기가. 근데 제가 이번 주 계속 안내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양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네요. 양봉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음봉의 크기를 이제 장악을 해야 되죠. 음의 크기의 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음의 크기를 장악하는 모습이 오늘 밤 나타난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맥점을 알려드린 것이 나스닥은 11600, 그다음에 11800이었습니다. 두 개 자리. 11600, 11800. 자, 11600을 일단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11800을 향해 가는 자리인데요. 자, 다음에 중요한 맥점을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안내드리냐면 파동을 봤을 때 1, 2, 3이 연장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다음에 4, 5. 그래서 하락 5파동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락 3파는 바로 이렇게 소파동으로 해서 세 개를 연결한 연장 파동이 나타나서 4, 5 이렇게 하락 5파동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럼 상승할 때 그럼 어느 자리를 장악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4파의 고점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하락 파동의 저주를 끊어내는 겁니다. 하락 파동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4파의 고점을 쳐내는 겁니다. 그 4파의 고점 자리가 12,320이죠. 자, 12,320을 포인트, 이 12,320포인트를 터치한다는 의미는 상승으로의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320이라는 포인트를 나스닥 차트에서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다면 그 자리를 터치하면서 눌림목이 주어지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주가에 대해서도 제가 구름층에 대한 저항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다. 그러나 12320을 터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240주선이 중요하죠. 240주 아직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4주간의 연속 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주봉 차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양을 보이는 이 차트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십자형 도지냐,
십자형 토지냐 아니면 망치 형태냐 이렇게 그려드렸죠. 자, 망치 형태냐. 이런 망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망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봉을 형성하는 날인데 망치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다음 주도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망치, 고점이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고가가 2367인데 오후장까지 힘을 내야겠죠. 자, 금요일 오후장은 대부분 흘러내렸지만 오늘 오후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깨끗한 양봉으로 만드는 것을 좀 기대해보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에 ETF가 있어요. 252670이라는 이것은 인버스의 2배, 인버스의 2배의 곧버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곧버스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지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곧버스가 이제 120주선 저항치에 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반대로 무너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텐데, 자, 120주선 저항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 좀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252670을 어떻게 대응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교차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으나 저항에 부딪히면 252670이 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가 고점에서 연 3일 무너지고 있죠. 연 3일 무너지고 있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68자리입니다. 1268원. 이 1268원 갭을 메우러 가는 속성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 갭을 메우고 난 다음에 또 상승으로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 저항치를 채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월봉으로 봤을 때 저항치를 채우지 않은 이 추세선의 그 상승 공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초반부터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특히나 금요일에 망치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망치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자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자 종가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이 작은 호재에도 반등을 보이는 이 상승을 맛보려는 증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폭의 긍정적인 전망 내미쳐 주셨는데 단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이 전략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주신 뒤 전송을 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5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푸른기술입니다. 네, 푸른기술 하면 이 무인 자동화기기 관련 기업인데요. 이 푸른기술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새로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중에 상승폭 크게 가져갔었는데요. 현재는 8,260원, 6%의 상승 흐름이었지만 장중에 9,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의 급등세가 거센 모습이었고요. 현재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6.8%
1.6%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 호재성 이 뉴스인데요. 푸른 기술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무인 자동화 기기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재료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무 자동화 시스템, 철도 관련해서 영무 자동화 시스템, 세 번째는 협동 로봇, 의료 로봇, 로봇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5위로 꼽아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241선을 돌파했다 밀렸던 바로 이때의 재료가 터진 것은 로봇 관련주로 편입되어서 재료가 터졌고, 그 다음 급등했을 때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재료가 터졌고, 오늘은 철도 관련해서 철도 영무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때에 제가 도로도 말씀드렸죠, 교량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철도입니다. 철도도 복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관련된 건설주도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여러 종목들 추천드렸는데, 이젠 철도가 부각되는 가운데 여러 철도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현대로템, 대오AL 다 철도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은 영무 자동화 시스템이 부각되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잘 보십시오. 기술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들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조금씩 배워가시면 될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241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혔죠. 왜 세 번이나 부딪혔을까요? 241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향하고 있으면 계속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상승 패턴이면은 그 상승 패턴이면 저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래 보시게 되면 60과 120 두 개의 저항이 붙어 있죠. 그럼 이런 저항에서 두 개 더블 저항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러니까 더블 저항이 왔기 때문에 급등하다가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전략, 상승할 때 어디서 부딪힐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종목도 바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상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상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이 나타났을 때에 저항대가 어디쯤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미리 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항대 부딪혔으니까 밀리고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멘텀 뭐가 될까요? 다음 모멘텀은 디지털 화폐 모멘텀으로 다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네, 푸른 기술 하면 세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무인 자동화 기기, 금융화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대한 세 가지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늘자 좀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눌림목 형성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파트너님의 의견 따라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5위 종목 살펴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세림 BNG입니다. 네, 세림 BNG 하면 이 플라스틱 생분해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선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자 상승세 어마무시한데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040원 고점 찍어내고 현재 풀리지 않는 모습.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직행한 것이 아니고 3,110원의 시초가에서 찬찬히 올라주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네요. 네, 세림 BNG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방송하는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버렸네요. 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이 세림 BNG, 이 종목이 생분해성 이제 플라스틱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기를 이제 제재하게 되죠. 제재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생분해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세림 BNG는 앞으로 이 기술력이 각광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매출도 증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기술적으로 저는 주봉에서 맥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자리에 도달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시현하면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왔죠. 이 전고점 부근까지 왔으나 이제
어느 저항에 부딪힐지를 다시를 봐야 되죠. 일봉상에서는 매물대, 이 매물대를 넘어선 흐름입니다. 이제 매물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거래량이 크게 급증했기 때문이죠. 이전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항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혹시 앵커님 보이시나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거의 왔죠. 네. 거의 왔죠. 네. 근데 디테일하게 볼게요. 디테일하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가느다랗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거의 왔는데요. 거의 왔지만 아직 안 왔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승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십시오. 상한가 시연했다고 해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그려드린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추세로 누르는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물론 거래량이 동반되면 되겠지만 오늘 상한가는 하는 이벤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적이 갑자기 증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된 그 기술이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시연했잖아요. 그럼 갭상승해서 주봉에 보이는 이 저항대에 도달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세림 BNG였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업으로서 오늘자 좀 각광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보유자분들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MPC입니다. 네, MPC 하면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자 이 현대차 폐배터리 산업 진출 모멘텀 이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있습니다. 1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가져갔었는데 현재자 윗꼬리 소폭 달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13% 급등 흐름이며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MPC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봤을까요? MPC가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네.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6월 달 급락이 나타나면서 사실 손절의 기회도 갖지를 못한 종목이에요. 손절 구간을 아예 지나가면서 했군요. 그래서 네. AS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폐 배터리 사업 진출한다는 내용 때문에 폐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 MPC뿐만 아니라 또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 세 종목 삼총사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전에 제가 이렇게 정배를 만든 상황에서 바로 여기를 목표가로 보고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셨던 분들이 원망이 많았죠. 급락이 나오면서 제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글들을 남겼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240주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계속해서 주가지수 하락하면서 이 종목도 하락을 면치 못했으나 자 240주선 지지 기대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자고 안내드렸죠. 사실 3번에 걸쳐서 이제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을 때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121선이죠. 121선과 61선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해 보셨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결국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것도 염두하고 기다렸다가 하락하게 되면 2차 매수를 감행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저한테 종목 진단 의뢰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습니까? 바닥권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안내드렸죠. 물론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더 기다렸다 추가 매수하십시오. 이제 안내드린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안내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추가 매수를 안내드렸던 것은 주가 지수가 바닥이지만 지수 측면에서는 240주선 회복의 관점으로 보이고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에 구름층 아래에 120주선이 있다 그러면 그 121선 있다면 121선 매도하는 것이 좋고 구름층 위에 121선 있으면 구름층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MPC는 바로 구름층 아래에 121선이 있어서 여기서 매도 안내를 드렸고 역시 지금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주가는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해서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만 다른 모멘텀으로 또 폐배터리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되고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해서 다음 저항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MPC인데요. MPC에 대한 투자 전략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매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3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2위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최근에도 특징주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무선 충전기와 아이폰 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토트넘 IP 라이선스 사업을 좀 본격화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13% 가까운 상승률 1,250원.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골이 좀 달리긴 했네요. 그래도 12% 넘는 상승률입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크게 상승한 폭이 있었네요. 하잉크 코리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잉크 코리아는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그리고 무선 충전기 같은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번에 이제 토트넘이 방문하잖아요. 네. 7월 10일째 방문해서 7월 13일 날 K리그 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때까지는 좀 차근차근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들이 이제 방문하기 전에 네.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네. 이익 실현은 구간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오늘이 이제 7월 8일인가요? 얼마 안 그러면 남았네요. 이제 곧 다가오죠.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매도 타이밍이 왔죠. 네. 목표가 제가 설정해드린 그 박스 안에 오늘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토트넘 에디션 무선 충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IP 라이센스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아마 지난 방송을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려드렸죠. 여기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입국하기 전에 여기 안에 들어올 텐데 단기 상승 모멘텀이니까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안내를 드렸었죠. 오늘 왔죠. 그죠? 그렇네요. 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매도 타임으로 봐야지 매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잉크 코리아 지금 매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로 대응해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모멘텀은 소멸되는 거예요. 당분간 잊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잉크 코리아인데요. 오늘자 이제는 매도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바이오니아입니다. 네, 바이오니아 오늘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탈모 화장품 안전성을 최고 등급으로 또 등급을 받았다,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바이오니아 34,1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 바로 기록을 하면서 고점 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하면 작년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으로 또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바이오니아는 여러 재료가 있거든요. 재료가 네. 있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바이오니아가 두 가지 격포지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오늘은 탈모 화장품 모멘텀이잖아요. 탈모 화장품의 기능이 좋다라는 것이 독일에서 판정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종목을 이제 발굴을 하면서 오늘 뭐 소개도 할 뿐만 아니라 매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종목을. 그래서 사실 노트도 보여드렸죠? 오늘 네, 이렇게 오늘 제 노트 이렇게 방송 보여드리면서 어제 발굴한 거 이렇게 별표까지 쳐 있는 거 이제 확인시켜드렸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입장에서 아쉽죠. 상한가를 시연했기 때문에 매수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매수하셨던 분들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자, 바이오니아는 여러 재료가 있습니다. 탈모 화장품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성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부분도 있고 진단 키트도 있고 여러 재료가 있는데 뭐니 해도 실적이죠. 바이오니아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471억이었습니다. 탄탄한 실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주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이제 벗어나면서 위쪽으로 넘어섰죠. 계속해서 추세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이 추세에서 부딪혀서 밀렸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넘어서면서 오늘은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이제 120선 정확한 그 자리에 오면서 120선 닿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에서 매도해도 되는데 그 위로 보면은 이제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있죠. 구름층 자리를 한 번에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위로 보이는 매물대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넘어서는 데에는 뭔가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를 더 상승으로 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코로나 재확산이 더 퍼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이 나와야 되죠. 바이오니가 어떤 진단키트를 만든다. 또 원숭이 투창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만든다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또 면역 기능성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탈모 화장품과 관련된 모멘텀은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다음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한 것이 나와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이 자리는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이 자리를 참고해서 대응하시고요. 이 자리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편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종목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트너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아직도 좀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같이 좀 바이오니아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매도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이 매도 포인트, 매도 포인트에 와서 혹시라도 주가가 눌렸을 때는 이제는 주봉을 보십시오. 왜 주봉을 보냐면 여기서 이제 일봉상에서의 저항대 120선과 구름선 상단을 활용을 했잖아요. 저항대를 활용했다 그러면 주봉에서 보고 어느 저항대를 갈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주봉에서 볼 때는 20주선의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그 위로 보게 되면 60주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가격대가 나오죠. 네. 예, 이 가격대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음봉이 그려진다. 이렇게 갭상승에서 음봉이 그려지잖아요. 음봉이 그려지면 음봉 끝자락에서 121선에서 지지받는 것이 확인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120선 하회도 상관없습니다. 음봉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한번 저울질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봉을 보고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코로나19 관련과 탈모 화장품 관련된 기업으로서 바이오니아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탈모 화장품에 대한 이슈로 상승을 했지만 다음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 현재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눌림목 매수,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 음봉으로 마감할 시, 음봉의 모습을 나타낼 시 그때 매수 자리로 또 권유해 주시기도 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망의 1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번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그냥 녹십자고요. 네, 38만 5천 원에 10%예요. 38만 5천 원에 10% 녹십자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방법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녹십자 거의 이제 반토막 난 상황이 되잖아요. 네.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38만 원대 사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작년 초 고무렵에 샀는데 최고점에 잡은 것 같아요. 네, 고점에서 사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금까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네네네. 추가 매수도 좀 감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매수 자리가 좀 낮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 드릴 텐데요. 자, 네. 녹십자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단기에 네. 부딪힐 수 있는 자리에 거의 다 오긴 왔어요. 아, 네. 차트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네, 잘 못 봐요. 네, 녹십자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올해도 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3년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네. 시가총액이 2조거든요. 네. 그래서 38,000원 자리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올랐던 자리고 그 자리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대를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저항대가 어느 가격이냐면 19만 원짜리입니다. 이 19만 원짜리를 테스트하게 될 텐데 여기가 1차 저항 라인은 됩니다만 네. 그렇다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고요. 네. 이제 매수를 조금 더 해보시겠어요? 얼마에서 매수하시냐면 네.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서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 예, 매수를 되더라고요. 하시고요. 예, 17만 원 현재 9천 원인데 네. 조금 더 하락해서 17만 원에서 17만 원 5천 원 이렇게 하락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네. 이제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자 제가 그려드린 지금 보이시나요 차트 모습? 네네. 예,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22만 7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요 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만나는 자리 한 22만 원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주봉에서 봤을 때도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니까요. 네. 22만 원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21만 원대 있어요. 21만 원대. 아, 21만 원요? 예. 그러니까 17만 원대에 매수를 하시면은 38만 원과 17만 원 더하면은 55만 원,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28만 원? 이 정도 28만 되죠. 원. 28만 네네. 원 정도 되는데 매도가 21만 원입니다. 네. 21만 원. 21만 원에서 매도하셔서 좀 손해를 낮춰서 정리를 해보셔요. 아. 예, 일단 손절을 해야 됩니다. 21만 원대 매도를 하시는 게 그러면은 좋습니다. 네. 지금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10%나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셔도 되죠. 평균 좀 단가를 더 많이 낮추세요. 웬만하면. 아, 네. 네. 21만 원대까지는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 거기서 또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긴 시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긴 시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공매도가. 네. 매매 비중에서 20% 이상씩 공매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21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주가 누를 수가 있으니까요.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세요. 네. 매도 포인트는 21만 원대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은 녹십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현재 이 매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 매수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매도는 21만 원 라인대에서 매도하시길 권유해 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8432님께서 보내주신 특수건설에 대한 상담인데요. 특수건설 매수 가격은 12,966원 꼼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12,966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현재 특수건설 8,75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2,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12,900원대 매수하셨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매수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었죠. 근데 주가 지수가 6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던 종목입니다. 특수건설은 토목 건설을 하는 회사고 또 교량을 건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나 이 토목 건설은 국내 건설이 활발해질 때 기초가 되는,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특수건설의 기대치는 뭐냐면 작년도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적자였죠.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흑자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업이죠. 턴어라운드 기업이면 지금 주가도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차트죠. 그러니까 특수건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매수해야 되죠.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십시오. 평균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낮추세요. 10,000원 이하로 낮추셔야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저항대 있죠. 대부분의 차트가 이런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전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특수건설처럼 대부분의 차트가 바닥을 끼고 위로 저항대가 60, 120, 241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부딪히는 게 61선이니까 물론 121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61선 저항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현재 1,200원이거든요. 내려오는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61선이 어떻게 될까요? 61선이 이제 완만해지겠죠. 하락을 하면 61선도 더 하락하겠지만 상승하면서 61선이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10,000원 이상에서 61선이 완만해지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10,000원 이하로 낮추세요. 최대한 10,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10,000원을 넘어서기 전 9,990원에 매도하십시오. 9,990원. 왜 그렇습니까? 자리수 저항이라는 거죠.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그 자리도 제가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9,990원 거기서 매일 걸어 놓으십시오. 매도를. 매수는 지금 자리에 사셔서 9,900원 부분까지 평단을 낮추셔야겠죠. 그래야 9990에서 매도하면 이제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매도하시게 되면 주가는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특수건설에 대한 상담인데요. 현재 매수의 자리다.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평단가 낮춰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매도 대응 자리는 9,990원. 꼭 기억해 주시고 매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무리 지었고요. 세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지고 네. 계신 종목 고민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네, 고려산업이고요. 네. 매수가는 8,300원 10%. 네, 최근에 좀 급등세 보여줬던 고려산업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 사료 네. 관련주 8,300원 매수가라고 네, 네. 하셨습니다. 비중 10%. 네, 현재 네, 가격 6,8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네, 파트너님 네.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려산업 최근에 사셨나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다행스럽게도 비중 10%만 사셔서 손해가 깊지는 않으실 텐데 고려산업이 이제 사료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고려산업도 네. 상승할 걸 기대하셨겠죠? 네.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사료 관련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완전히 끝났냐 그렇게 보진 않고 네, 약한 모멘텀은 남았다고 봅니다. 지난 네. 4월 달 급등했던 것처럼의 그런 모멘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유가도 점차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혀가면 사료 모멘텀도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항상 고만고만합니다. 영업이익 50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2천억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료 관련해서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한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상승은 있겠으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해가 깊으시니까 지금 네. 자리에선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추가 화면에 보이시나요? 매수를- 네. 화면에 네, 보이시나요? 지금 표시한 자리? 네, 네,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자리 이렇게 네. 낮아지면서 여기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매수 단가를 7,500원 정도, 네. 7,500원 이하로, 7,500원 이요? 예, 7,500원으로 낮추시는 게 좋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항인데요. 가장 높은 저항, 이 저항인데요. 이 저항이 이제 8,000원 부근이거든요. 8,000원 부근인데 8,000원이요? 예, 8,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또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네. 현재 6,800원인데 앞자리가 7,000원 그다음에 8,000원 바뀌는데 7,000원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나 8,000원 부근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매도 네. 목표를 7,9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세요. 7,900원이요? 네. 네. 평균 단가를 그러니까 7,500원으로 낮추셔야겠죠. 네. 그런 다음에 짧게 이익 실은 7,900원 매도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네. 예,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상담은 고려산업에 대한 상담이었는데요. 현재 좀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평단가 7,500원 이하로 낮춰주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매도 포인트는 7,900원 라인짜리 잡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8515님께서 LB세미콘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6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B 세미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이제 세미콘이 들어갔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인데 실적 괜찮거든요. 실적 보여드릴게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대치가 있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40억, 올해 670억. 앞자리 계속 바뀌죠? 6, 7, 8.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굉장히 좋죠. 근데 시가총액이 3,700억밖에 안 돼요. 자, 내후년에 88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시가총액 지금보다 2배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주가가 이 모양입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LB세미콘이 코스닥 150에 편입돼 있죠.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는 건 뭐예요? 공매도 타깃이 됐다는 겁니다. 공매도 타깃이 되어서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공매도 주범들,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나쁜 주체죠. 그 나쁜 주체들, 악당들입니다. 악당들의 하방 공격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자,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긴 하락 파동, 그다음에 상승, 그다음에 마지막 오파동 이렇게 하락 파동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죠. 이 고점을 치게 되면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상승 전환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안 사면 또 언제 살까요? 이 종목을. 이렇게 실적이 좋은 세미콘, 반도체 종목들의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의 실적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 이전에는 실적 발표하며 하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반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LB세미콘 이 종목 신용 비율도 높았습니다만 신용 비율도 3% 이하로 낮춰졌죠. 지금 자리에서 안 사면 또 언제 사겠습니까? 자, 추가 매수를 권유드립니다. 추가 매수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저항 라인이 있죠. 60과 120. 120부터 바라보지 마시고 61선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마무리되죠. 이 매도 포인트 궁금하시면 노란방, 톡방 들어오십시오. LB세미콘 정확한 매도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515님께서 보내주신 LB세미콘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재 굉장한 저평가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은 뒤에도 좀 하회 전망이 나왔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금 훈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해주시면서 상승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도 대응자리 정확한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 오늘 알려주실 텐데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고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이름이 지옥이라면 좀 안 좋죠. 그죠? 이름이 지옥이라고요? 네. 이름이 천국이면 좋겠죠. 그럼요. 천국이 영어로 천국이 영어로요? 파라다이스, 천국, 헤븐이라고도 하고. 헤븐. 헤븐이죠. 네, 파라다이스도 좋습니다. 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름에 헤븐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름에 헬이 들어가면 느낌이 헬? 네. 좀 그렇죠. 그런데요. 헬이 지옥이니까요. 네. 헬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나요? 있어요. 있군요.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돼? 헬 뒤에 단어가 중요했죠. 어떤 단어가 붙는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헬릭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헬로가 들어가느냐. 헬릭이 들어가는 게 있고 헬로가 들어가는 것도 기억이 지금 나네요. 네. 헬이 들어간 종목들 좀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름에 좀 헬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인사의 의미입니다. 헬이 아니라 헬로우. 헬로우. 네, 그 의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지옥이 아닌 헬로였다는 거. 헬이 들어가는 종목, 여러 종목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몇 종목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헬로가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 종목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실 만한 분들 아실 겁니다. LG 헬로비전이네요. 오늘의 히든 종목 LG 헬로비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LG 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별정 통신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좋아질 겁니다. LG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고 또 LG U+가 이제 최대 주주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상승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주식을 선점하자는 개념에서 안내를 드렸죠. 어제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선점을 하자 해서 KCT를 안내를 드렸죠. 차트를 볼까요? KCT
어제 추천드리고 오늘 상승 나오죠. 오늘 3.9% 상승했으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 대응이 좋겠죠. 그런데 선점과 관련해서 계속 종목을 안내드렸죠. KCC도 안내드렸고 그리고 대성창투는 뭐였죠? 영화 관련해서 알려드렸죠. 영화 관련해서 주가가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올랐죠. 2,800원에 추천해서 3,000원 이상 갔으니까 선점, 이 선점의 효과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제 재료가 터지냐는 거죠. 재료가 터지기 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죠. 대성창투도 그렇고 KCC도 그렇고 MPC도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만 하락 맥점에서 다시 잡자고 안내드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 자, 라운테크도 추천을 드려서 상승이 크게 나오죠. 자, 리뷰를 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운은 어떤 의미죠? 라운, 즐거운, 해피 네, 또는 즐거운 맞습니다. 이런 네. 의미죠. 그래서 라운테크를 바닥권에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의 패턴이 나타날 때는 어디서 매도하자 계속 안내드리는데 라운테크도 아직 상승이 남았죠. 자, LG 헬로비전은 왜 추천드리냐면 전기차 충전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 모멘텀 관련해서 이제 뉴스화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어요. 물론 LG 헬로비전만 그 종목에 있지 않습니다. 상승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 종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형성돼야 된다고. 여러 종목들이 있어서 함께 상승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LG 헬로비전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인데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전기차 사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관련은 LG 헬로비전. 이름에는 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충전과 관련해서. 그러나 헬로비전, 이 종목이 전기 충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름에 헬리 들어간 이 기업이 또 있거든요. 헬릭 스미스라고. 이 종목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름이 그랬어요. 헬릭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게 안 좋았나 봐요. 헬로가 훨씬 낫죠. 이거는 이름도 중요하네요. 예, 이건 꽁트입니다. 헬릭 스미스 네.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헬릭 스미스는 지금은 저는 매수 단계로 봅니다. 근데 LG 헬로는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하겠다. 하락을 했지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모멘텀이 부각될 때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60일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향하고 있나요? 상승하고 있나요? 60일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이평선 저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전에는 60일선 저항에 부딪혔죠. 60일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죠. 그 다음 상승할 때는 이 60일선의 저항일까요? 저는 저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위에 보이는 이평선, 그 위에 보이는 이평선과 구름층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을 연결해 볼게요.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 추세선 상단, 이 상단이 부딪히는 자리와 어느 자리가 부딪히는 게 보이시죠? 이 자리. 이 자리를 저는 매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지금입니다. 현재 5,600원 전환 자리. 네, 오늘의 히든 종목 LG 헬로비전에 대한 앞으로의 호재성 이야기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련돼서 또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이제는 뉴스가 나올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파트너님께서 또 히든 종목으로 나와주신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리 선점을 해서 이 매도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샵 0082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에 531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